안녕하세요. 킹스포츠입니다. 메시의 플레이를 보는 것 같다.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플레이를 보여준 이강인입니다. 메시 후계자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걸 스스로 증명했는데요. 16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해외 유명 축구 유튜버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과 바레인전 직관 영상을 업로드하며 코리안 메시 이강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메시를 보기 위해 미국까지 가서 인터 마이애미 경기를 챙겨볼 정도로 평소 메시 팬으로 유명한 그가 그렇게까지 표현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 없이 정말 전성기 메시를 보는 듯한 천재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자칫 곤경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대회 전부터 우려했었던 판정 논란이 첫 경기부터 터져나오며 대표팀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주심의 말도 안 되는 판정으로 경기 흐름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주심이 방해가 있었어도 이강인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보란듯이 원더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은 이강인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생각만큼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바레인의 거친 수비 그리고 역습 플레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날 한국 대표팀은 4-4-2 대형을 가동했는데 최전방에 조규성, 손흥민이 투톱으로 나서며 조규성이 최전방으로 올라가고 손흥민이 2선 프리롤 가까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양쪽 측면엔 이재성이 왼쪽, 이강인이 오른쪽에 자리했고 중앙에서 황인범, 박용우가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포백 라인은 왼쪽에 이기재, 오른쪽에 서령우를 배치하고 센터백 조합으로 김민재, 정승현을 구성하며 김승규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후안 피치 감독이 이끄는 바레인은 공격 시 4-4-3, 수비 시 4-4-2 대형으로 신속한 전환 플레이를 구성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선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점유율에선 71대 29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지만 슈팅 숫자는 14대 9로 5개밖에 차이나지 않았죠. 전반 32분 바레인의 역습 상황, 한국은 알리마다이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전반전 초반부터 판정 이슈로 골머리를 앓은 가운데 결정적인 슈팅까지 내주면서 선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준비한 플레이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공을 잡은 이강인이 단 한 번의 패스로 확실한 존재감을 뽐냈는데요. 전반 36분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이 이재성에게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이는 슈팅으로 이어졌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또 한 차례 완벽한 패스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낸 이강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재성의 슈팅이 재차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며 골까진 이어지지 못했지만 바레인 수비 조직을 흔드는데 성공했고 곧이어 기다리던 선제 득점이 터졌습니다. 전반 38분 이재성의 크로스가 손흥민, 조규성을 거쳐 황인범에게 연결됐고 침착한 마무리 끝에 골망을 갈랐습니다. 먼저 웃게 된 한국이지만 그 후 마냥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순 없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이 몇 차례 나왔는데요. 손흥민은 부상 이력이 있는 코 부위를 가격당했고 드리블이 주특기인 이강인은 왼쪽 무릎을 가격당했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바레인 선수들에게는 경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이 크게 화를 내고 클린스만 감독 또한 공개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레인은 자신감이 높아져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51분 끝내 하샤시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또 한 번 난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더운 날씨 속 거친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한국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쳐 고전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강인이 이 같은 흐름을 깨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후반 53분 이강인은 조규성에게 기가 막힌 왼발 크로스를 연결하며 다시금 공격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성공했는데요. 이어 미친원 맨쇼를 펼칩니다. 후반 56분 왼쪽 측면까지 올라온 김민재가 3선 지역까지 내려와 있던 이강인에게 패스를 밀어줬습니다. 이때 예상치도 못한 왼발 중장거리 슈팅을 때리며 그대로 골대구석으로 꽂아버리고 맙니다. 골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 과정에서 이미 슈팅을 때릴 각도와 궤적을 계산한 뒤 앞에 있던 손흥민과 상대 선수를 방패막이로 골키퍼 시야를 가리면서 반박자 빠른 중거리 슈팅을 날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강인은 이 짧은 순간 가마차기를 했다는 점인데요. 앞에 상대 선수로 골키퍼의 시야를 막아놓고 부족한 각도는 가마차기로 만들어서 니어포스트를 노린다는 계산을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른 슈팅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메시라는 칭호가 과하지 않을 정도의 창의력입니다. 이 골로 이강인의 발목 힘은 물론 정확성, 기술적인 판단력까지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레인도 이 같은 이강의 플레이에 놀랐는지 그 후로 사기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의 경기 주도권이 계속 이어지자 바레인은 66분 공격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되려 한국팀은 바레인이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이강인의 기막힌 두 번째 골이 터지게 됩니다. 후반 69분 손흥민이 중앙에 있던 황인범에게 패스를 건넸고 황인범은 노마크 찬스였던 이강인에게 공을 넘겨줬습니다. 볼을 받은 이강인이 문전 우측으로 공을 몰고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수비 한 명을 어깨 페인팅으로 속이면서 가운데로 접었고 수비의 슬라이딩 방향까지도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벗겨내면서 쐐기골을 박는데 성공합니다.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꾼 이강인은 이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그야말로 메시를 연상시키는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후반 78분 4-5명의 바레인 수비를 혼자서 끌고 돌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곧바로 손흥민에게 왼발 크로스를 연결했습니다. 수비수가 달라붙자 손흥민은 이재성에게 볼을 흘려줬고 이재성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골대를 빗나가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이강인의 돌파력은 증명이 됐습니다. 후반 87분에 또 한 차례 이강인을 기점으로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강인이 쇄도하는 손흥민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손흥민이 곧바로 슈팅을 때렸지만 살짝 골대를 빗나가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추가 득점엔 실패했지만 이강인이 골을 기점으로 경기를 압도한 대표팀은 3-1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경기 후 나온 평점에서도 빛났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서 무려 9.7이라는 10점 만점에 근접한 최고 평점을 부여받은 건데요.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아시안컵 경기의 선수 개인 평점 중 1위에 해당합니다. 베트남전 2골과 1개 도움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일본 대표팀 미나미노도 9.4점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강인이 그보다도 높은 평점을 부여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경기 스탯을 보면 단번에 납득이 갑니다. 이날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이죠. 이강인은 6개의 빅찬스 중 홀로 3개를 만들어내며 막중한 역할을 한 것은 물론 경기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총 75회의 볼터치를 기록한 가운데 91%라는 말도 안 되는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 롱볼은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크로스 성공률 또한 50% 기록했는데요. 사실 크로스 성공률은 높기가 어려워 보통 20%만 넘어도 잘했다고 하는데 절반을 성공한 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강인의 장점, 드리블 돌파에선 무려 11회 시도에 7회 성공하며 64%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 외의 수비에서도 빛났는데요. 리커버리 4회, 볼경합 7회를 기록하며 경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경기 후 열린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이적설로 뜨거운 음바페를 언급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나 여러 선수들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배우고 있다. 축구뿐만 아니라 축구장 바깥에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운다. 또 대표팀에 오면 흥민이 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전했는데요. 이강인은 최근 선발 출전한 5경기에서 총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기당 약 2개씩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폼이 유지된다면 이번 대회 MVP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조금 고전했던 이유가 손흥민에게 집중 견제가 들어왔을 때 다른 해결사를 찾지 못해서였는데 이제는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기회의 장이 제대로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막히면 이강인이 뚫어낼 수 있고 또 이강인에게 수비가 몰리면 손흥민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많은 카드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반에 옐로카드 3장, 후반에 2장을 부여받았는데요. 경고를 1장 더 받으면 그 다음 경기를 뛸 수 없는데 김민재, 손흥민, 박용우 등 핵심 멤버들이 경고를 받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카드를 받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많았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되려 바레인 선수가 이강인을 강하게 넘어뜨린 장면에서는 카드는커녕 파울조차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주심의 공정성에 강하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레인전 주심은 중국 국적의 마닝으로 부심으로 나선 저우페이 장청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허정무 전 이사장은 너무 무분별하게 카드를 줬다라며 중국인 심판에 미숙한 경기 운영을 꼬집었는데요. 이어 이게 중국 축구예요. 중국 축구입니다라고 일침을 날리며 심판의 판정 하나를 보고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자세라든가 능력으로 봤을 때 중국 축구가 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시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바레인의 주심을 맡았던 마닝의 SNS는 한국과 중국 양국 네티즌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마닝의 판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중국의 다음 경기인 레바논전 주심이 한국 심판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16강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2차전 레바논전 때 승점 3점이 절실한 가운데 이날 한국 심판이 경기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AFC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레바논 경기는 고영진 심판이 주심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부심과 VAR 심판 역시 모두 한국 심판진으로 구성되는데요. 고영진 주심은 KFA 올해의 심판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공정한 판정으로 유명합니다. 즉 중국 심판처럼 대놓고 편파적인 판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 축구는 소림축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과격한 파울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정한 판정만 해준다면 중국 선수들은 아마 대부분 퇴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오심 악몽이 대표팀을 덮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다음 경기는 1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열리는 요르단전입니다.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길 시 16강을 일찍 확정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있기에 요르단전 승리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해놓고 3차전 말레이시아전은 조금은 편안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체력 안배를 해놓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